자, 금속 내의 전자와 밖으로. 자, 금속 내의 전자는 금속 속에 전자가 다 갇혀있죠. 그죠? 갇혀있는데, 갇혀있는 방이 규칙적인 결정 구조가 되어 있는 방입니다. 그래서 전자가 지나갈 때 들락날락 이렇게 원자핵 속에 원자핵 주위를 도는 전자로 들어갔다가 또 나오기도 하고 또 다음 원자로 가게 되는데, 이러한 그 규칙적인 결정 구조에 들어갔을 때는 순간적으로 어떤 길을 따라서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크로닉 페니 모델이라고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크로닉 페니 모델이라고, 이게 규칙적인 에너지 우물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이거 물성 전자 때 혹시 배웠어요? 크로닉 페니 모델? 기억 안 나요? 아니면 전자기학 오늘 안 배웠을 것 같다, 그죠? 규칙적인 원자가 배열되어 있는 곳에 전자가 딱 들어가 있는데, 이 에너지가 이 V보다 작은 이 상태에 에너지를 가진 전자는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는 건데, 자유전자는 에너지가 어떻게 주어집니까? 자유전자는 자유로우니까 우리 2분의 mv제곱 2n분의 p제곱이 있었죠. 그죠? 여러분 일반물리 때나 전자기학 때나 다 2n분의 p제곱 혹은 2분의 mv제곱 그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슈레딩거 이퀘이션이라는 이런 식에서 보면 포텐셜이 없을 때 이 앞에 판이 바로 운동에너지 컵입니다. 운동에너지는 이렇게 주어지는데,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2차 미분을 했을 때 마이너스 2n분의 하바제곱이라는 소위 말해서 오퍼레이터, 혹은 우리 행렬에서 어떤 기저가 있을 때 앞에 행렬을 곱을 다른 행렬이 되죠. 그죠? 다른 행렬로 공간상에서 돌아가는 행렬이 되는데, 그게 어떤 작용을 했을 때 얘가 어떤 상수가 나오고 그 자신이 나오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으로 해서 선형대수할 때도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미분방정식 할 때도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쉴딩 이퀘이션을 주어졌을 때 이 포텐셜이 0과 V, 0과 V 사이에서는 전자가 가진 에너지가 충분히 0보다 크기 때문에 총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톱니 속에서는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이게 줄어든 형태의 파동 방정식이 줄어들고 늘어날고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클래시컬한 경우는 요 안에 있으면 안 되는데, 양자역학적으로는 요 안에도 전자가 있을 확률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구간 나누었을 때 우리가 푸는 단서가 슈레딩거 이퀘이션하고 블록스 티어렘이라는, 뭐냐면 얘는 이게 무한히 똑같은 게 반복되니까 파동함수, 전자가 가진 파동함수는 여기 규칙적으로 될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트랜스레이셔널 시메트리라고 그러는데, 이게 트랜스레이셔널한 문제예요. 트랜스레이션. 이게 트랜스레이션 그러면 횡해이동 이렇죠, 그죠? 이동입니다. 이렇게 횡해이동 계속 하면서 시메트리가 있기 때문에, 이 시메트리가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파동함수는 규칙적으로 똑같은 함수의 위상만 다른 그런 함수로 표현된다라는 게 두 번째 블록스 티어렘입니다. 슈레딩 이퀘이션하고 블록스 티어렘하고, 세 번째가 파동함수는 경계에서 연속이다라는 거, 연속이고 속도도 연속이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써서 여기 표현 안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를 쓰면 우리가 이 푸상이라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제 여기에 0이다 그리고 V다 그랬을 때 1과 2로 표현되어 있을 때 우리가 파동함수를 구하면 이제 이렇게 긴 식이 나옵니다. 긴 식이 나오는 거 보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시고 하면 되지 않아요, 이거? 이번 수업의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여태 나오는 게 궁금하잖아요, 그죠?
전혀 궁금하지 않아요? 좀 궁금하죠?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가? 제가 잠깐 설명해주고 시험에 내지 않을 거지만 그래도 한번 이게 어떻게 요 세 가지 조건에서 나오는지 살짝 봅시다. 살짝 보면 여러분 수업 자료에서는 요거를 나중에 집에 가서 클릭을 해보면 수업 자료가 나와요. 나오는데 요거를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자, 크로니 페니 모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이렇게 주고, 자,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파일을 연속적인 이런 자, 연속적 그 트랜슬레이셔널 시메트리 때문에 여기에 레티스 컨스턴트만큼 규칙적인 어떤 함수의 위상만 다른 그런 함수로 표현된다. 이 파이는 이 파이와 같습니다. 그다음 경계면에서 파이가 같고 그 다음에 요 1차 미분했는 게 연속이다 라는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0에서 A까지를 보면 0에서 A까지는 에너지만 있고 V가 없죠. 0이죠. 그죠? 0이니까 에너지만 있고 V가 0인 경우니까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렇게 표현되고 얘를 이제 2차 미분항을 남겨두고 얘를 넘기면 마이너스 하바즈 분의 2의 2가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의 양수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P1의 제곱 파이가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2차 미분 했는 게 음의 값이 나오고 파이 표현되어 있는 거를 해를 보면 이게 이제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IK1 이게 잘못됐네요. 플러스 IK1 마이너스 IK1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나타나고 이거는 이제 i로 되어 있는 거 보면 이렇게 주기함수입니다. 주기함수인데 사인과 코사인으로 생각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A에서 B는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는 V가 존재하고 E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크기가 에너지는 이 포텐셜 베리어보다 낮기 때문에 고정적으로는 통과할 수 없지만 양자역학적으로는 약간 들어갈 수 있거든요. 터널링, 페네트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써주면 상수 값이고 에너지 값이면 얘를 2차 미분한 걸 놔두고 넘기면 하바제곱 EM의 V-2의 파이 하게 되면 V-2는 양수이기 때문에 카파 제곱의 파이 위에는 음수고 밑에는 양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2차 미분 했는 거가 양수의 어떤 파이면 얘는 기본적으로 엑스포넨셜이 증가하는 거하고 엑스포넨셜이 감소하는 거에 두 가지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함수 주어진다 라는 겁니다. ASP까지. 다음에 경계 조건인데 이 0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온 거하고 여기서 온 거하고 이제 함수가 연속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온 거는 이 함수에도 0을 넣으면 되죠. 그죠? 0을 넣으면 이제 여기다 0을 넣으면 1입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왼쪽에서 온 거는 반대편에서 온 거에 페이스를 바꿔준 거가 되어서 D 위치에서의 요 사이의 웨이브 펑션에다가 D에다가 이 페이스만 한번 옮겨준 거로 생각해서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IK D 이거는 이제 블록스 티어리에 따라서 위에 요거를 심하거든요. 마이너스 돌린 거. 그럼 이게 이제 요게 이제 마이너스 유상만 해주고 x는 뒤에는 갖다 쓰는 거죠. 갖다 쓰면 이제 요 뒤에 있는 거를 d를 써준 거. c의 2의 마이너스 카파 d에 2의 2의 카파 d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속이라는 거를 조건을 이제 0에서 썼고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한 거. 얘를 미분하면 얘는 IK1 밖으로 빠져나오니까 IK1에서 마이너스 밖으로 나오면 마이너스 되고 A 마이너스 B가 되고 얘를 밖으로 빼면 마이너스 카파가 빠져나오고 E의 마이너스 IKD는 똑같이 위상으로 나오고 이게 미분을 했을 때 이렇게 C의 E의 마이너스 카파 D의 마이너스 E의 카파 D가 나옵니다. 이거는 또 따라오겠죠, 그죠? 따라오는데 요거를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A, B가 C, D의 리니어 콤비네이션 터나는데 A, B에 대해서 1, IK1을
넘기면 1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2에 마이너스 ikd는 공통이니까 밖으로 빠져나오고 2에 마이너스 카파 d 2에 카파 d 그 다음에 2에 마이너스 카파 d인데 이게 ik1분의 마이너스 카파니까 마이너스 ik1분의 카파 ik1분의 카파에서 cd가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ab는 얘를 1 마이너스 1을 역행렬을 구하면 2분의 1에 1 마이너스 1이거든요. 여러분과 잘 알죠, 그죠? 이거를 이제 곱을 해서 얘를 바꾸고 부호를 반대로 해주고 전체 해주면 여기 2분의 1에 1 마이너스 1이 얘의 역행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1로 넘기면 AB는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의도가 우리가 미지수가 A, B, C, D인데 여기서 K도 사실 미지수입니다. K도 미지수인데 여기 5개가 미지수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경계 조건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더 남아가지고 어디에 경계 조건이 더 남았습니까, 여러분? 아까 여기 경계줄 썼으니까 이번 남은 경계줄 그러니까 여기죠, 그죠? 여기인데 여기는 A 값에서의 연속 값이죠. 그럼 단수 좀 이건 더 표현은 쉽습니다. 뭐냐면 여기다 A를 넣고 A를 넣고 A를 넣고 A를 넣은 게 같다. 미분했는 거에 A를 넣고 A를 넣고 A를 넣고 A를 넣고 같다. 그러면 그대로 A 넣은 거, 그대로 미분한 거 A 넣은 거, A 넣은 거, A 넣은 거가 각각 그 경계에서 갖고 이때는 베이스 팩터가 없죠. 왜냐하면 그 같은 두 개로 나눠진 데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A, IK1을 넘기면 IK1분의 카파가 되고 엑스포넨셜 요게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엑스포넨 IK1A, 엑스포넨 마이너스 IK1A 되고 AB에 대해서 CD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좀 복잡하게 보이지만 얘도 이렇게 해보면 요 곱하기 요 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이죠. 그죠? 얘하고 곱하면 또 마이너스 1이죠. 그 빼면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2분의 1에 얘하고 얘를 바꿔야 되죠. 그죠? 얘를 바꾸고 그 다음에 9를 바꿔주면 마이너스 플러스 1인데 앞에 마이너스 1이니까 2분의 1 하면서 1 마이너스 1 되면서 2의 마이너스 RK1A 2의 RK1 이거 가서 2의 RK1 각각 요거는 요거 요거는 요거 이렇게 딱 표현되고 식이 이렇게 딱 표현됩니다. 자, 다음에 요거를 이제 요거는 곱을 해봤거든요. 얘는 곱을 해보면 AB는 이렇게 이제 곱을 하면 좀 복잡긴 하죠, 여러분. 복잡긴 한데 복잡지만 된다는 가능 믿죠, 그죠? 보면 요거를 요래 곱을 하고 요래 곱을 하고 그다음에 요래 곱을 하고 요래 곱을 하고 이렇게 해주면 여기서는 마이너스 IK1A 그 다음에 마이너스 카파 A 이거 되고 그 다음에 얘는 2의 마이너스 IK1A 똑같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카파 A 똑같은데 요거는 1 마이너스 요 IK1분의 카파니까 카파 개수가 1 마이너스 IK1분의 카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곱을 하면 2의 IK1과 마이너스 카파 A 그 다음에 1이고 요거 곱을 하면 플러스가 바뀌면서 1 플러스 IK1분의 카파에 그 개수는 IK1의 마이너스 카파 A 똑같습니다. 그쵸? 똑같고 오른쪽 요거는 2의 마이너스 IK1의 카파 A가 되고 2의 마이너스 IK1의 카파 A 되고 1 IK1분의 카파 이렇게 딱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2 IK1분의 2의 카파 A 하고 카파 A 똑같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되고 마이너스 IK1 카파를 묶어내고 이 IK1의 카파 A를 해주면 이런 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식이 4가지가 나왔어요. 식이 4가지가 나온 게 그 A, B, C, D가 모르고 스몰 K를 모르죠, 그죠? 스몰 K를 모릅니다. 스몰 K를 모르는데 여기서 보면 K1은 아까 얘기했지만 루트 2m분의 하바 제곱분의 2m 2이고 카파는 루트의 하바 제곱의 2m의 v-2로 2하고 v가 주어져 있으면 그냥 상수로 정해지는 겁니다. 그죠? 그럼 K는 뭐냐면 실제 전자가 이 속에 들어갔을 때 가질 운동량입니다. 이런 웨이브 넘버라 그러는데 K니까
이 K하고 에너지 E 사이의 관계를 구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뭐냐면, 프리 에너지 때는 EF의 하바제곱 K제곱에 로 표현된 게 에너지인데, 이게, 전자 가질 웨이브잖아요. 그죠? 전자 파동이라 생각했을 때, 얘는 에너지의 수호제는 상수고, 얘는 포텐셜과 에너지의 수호제는 상수인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에너지에 대해서 이 파가 가질 K, 웨이브 넘버 사이 관계를 구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K를 람다분의 2파이라고 생각해서 얘를 파동을 표현할 때 그냥 빗을 때는 이게 람다분의 2파이죠. 2파이 주어지는데 이 K하고 에너지 사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결국 뭐냐면 미지수는 A, B, C, D 하고 요 스몰 K 요 스몰 K가 미지수인데 이게 그 5개의 미지수지만 식이 4개 나왔으니까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미지수보다 식이 1개 적을 때는 미지수 간의 관계를 알죠. 그죠? 똑같을 때 어떻습니까? 미지수하고 미지변수하고 식 같을 때는 그 값을 하나로 정할 수 있죠. 그럼 결국 이제 식은 4개인데 우리가 모르는 변수는 5개입니다. 그럼 결국 뭐냐면 A하고 B하고 C하고 D는 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A, B, C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게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할 때 앞으로 진행하는 거, 뒤로 진행하는 거에 얼마만큼 선형 결합하느냐 요거는 앞으로 감소하는 거하고 뒤로 증가하는 거 얼마만큼 그 선형으로 결합하느냐 약간의 웨이트죠. 그죠? 이 웨이트는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사인, 코사인 다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A, B, C, D가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가 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에는 small k하고 전체를 흐르는 k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E와의 관계만 우리가 알면 이 E를 가진 전자가 small k로 표현되어 있는 파동을 어떤 걸 가지는가 라는 걸 우리가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따라해볼래요 한번. 규칙적인 결정 속에 있는 전자는 스몰 k와 전체 에너지 E에 의해서 에너지 상태를 표현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보면 A, B, C, D를 다 이걸 하기 위해서 식이 복잡잖아요. 그죠? 복잡한데 이제 그 다음 생각이 뭐냐면 요거를 정리해 보니까 A, B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고 위에 AB도 위에 AB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표현되어 있으니까 결국 뭐냐면 요 AB가 표현되고 AB를 표현되는데 각각 AB를 표현되어 있고 얘를 빼봅니다. 빼보면 이 AB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위에 AB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자, 이렇게 표현되는데 얘 두 개를 딱 빼보면 식이 조금 좀 많이 좀 제가 줄였습니다. 줄여서 AB 위에 AB하고 밑에 AB하고 빼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하고 CD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냐면 제가 위에 AB 있잖아요. 요거를 식 바꿔보면 2에 2분의 마이너스 I, K, D에 1이라 보면 2에 마이너스 카파 D 마이너스 I, K 1분의 카파에 2에 마이너스 카파 D 요거죠. 그 다음에 2에 카파 D 플러스 I, K 1분의 카파에 2에 카파 D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2에 마이너스 카파 D 플러스 I, K1분의 카파의 2에 마이너스 카파 D 그 다음에 이거는 2에 카파 D 그 다음에 마이너스 I, K1분의 카파의 2에 카파 D의 전체의 CD거든요. 그 얘를 위에 요 식하고 요 식을 이제 빼준 겁니다. 빼주면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보면 요거는 같잖아요. 그죠? 요거는 같고 1-IK1분을 같고
요건 2에 마이너스 IKD 마이너스 카파, 마이너스 IKD 마이너스 카파 D. 그죠? 여기를 빼줬으니까. 앞에는 보면, 여기서 2에 마이너스 IKD 앞으로 나오고, 2에 마이너스 카파 D, 앞에 묶어내면 마이너스 카파 D잖아요. 그죠? 그럼 2에 마이너스 IK1A, 마이너스 카파 A 하고 1 마이너스 카파 D 해서 카파 A하고 카파 D하고 이렇게 빠지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이렇게 이제 정리를 쭉 해보면 이런 내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이게 근이 되려면 A, B 뺀 거는 여러분 또 명확하게 뭡니까? 0이잖아요. 0인데 여기 CD가 임의의 CD에 대해서 제가 0이 되나 그러면 이 우리가 사형대수 할 때 이게 어떤 값을 만족해 줍니까? 요거의 행렬식이 디터미넌트 0이 되죠. 디터미넌트 0이 된다는 얘기는 이 개수분이 이 개수는 이 개수는 이 개수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똑같은 직선을 C에 D에 대한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이 표현을 0을 해보면 그건 뭐냐면 얘 곱하기 얘 빼기 얘 곱하기 얘거든요. 이제 그 식을 쭉 해보면 1-IK1하고 1- 똑같잖아요. 그죠? 제곱. 그 다음 1 플러스 IK1, 1 플러스 IK1은 제곱. 그래서 제곱 빼기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러고 이제 또 재밌게도 얘 곱하기 얘라면 정확히 부호 반대라요. 그죠? 부호 반대가 1 되고 요 뒤에 요거하고 요걸 곱을 하면 2에 마이너스 IKD하고 마이너스 카파D하고 카파D만 날아가고 플러스 2에 2IKD가 되고 요 사이 거는 요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 요렇게 나와요. 식이 좀 복잡긴 하죠? 그 다음에 요 곱하기 요걸 하게 되면 1 플러스 IK1의 제곱에 카파의 제곱이고 앞에 거 두 개 곱을 하면 마이너스 IK에 플러스 카파이하고 마이너스 K에 카파이를 해보면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 뒤에 곱을 하면 마이너스 2 IKD가 나오고 마이너스 카파 D 플러스 카파 D는 이게 되고 사이는 이런 곱 본 것처럼 마이너스 IK1A 플러스 카파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IKD 마이너스 카파 D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마이너스 IKD 플러스 카파 D 마이너스 IKD 카파 D 합해서 IK1 마이너스 카파이 되고 요 위에서는 마이너스 IK1 A 마이너스 카파이 곱하기 여기 마이너스 IKD 플러스 카파 D 마이너스 IKD 마이너스 카파 D IK1 카파이 맞죠? 그죠? 그래서 곱을 하면 절묘하게 이렇게 맞습니다. 맞고 그러면 이제 요게 곱을 하면 앞에 거 1 플러스 2 마이너스 2IKD를 묶어줍니다. 얘를 묶어주고 얘하고 얘를 묶어주면 똑같습니다. 이걸 묶어주고 그 다음에 앞에 거를 1 마이너스 IK1의 제곱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1은 뺄셈이니까 빠지고 얘도 없어지고 결국 마이너스 2배의 K 나누기 IK1인데 얘가 뺐으니까 4K입니다. 4카파 하고 이렇게 되고 요거를 남겨놓고 얘는 0이 되니까 얘는 이제 이거 남겨놓고 나머지 마이너스 표현된 것을 다 우측을 보내면 그건 뭐냐면 1 마이너스 IK1의 제곱 다음 1 플러스 IK1의 제곱 이렇게 해주고 왜냐면 마이너스니까 우배 넘기면 플러스가 되죠. 요 마이너스만 그대로 놔두고 그리고 요 4개가 그대로 써줍니다. 이렇게 4개 그대로 이렇게 써줬거든요.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얘는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IKD는 여러분 그 2분의 2의 플러스 IKD 플러스 2의 마이너스 IKD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수학할 때 배웠죠. 그죠? 홍수학할 때 배웠죠. 2분의 2의 IKD 플러스 2의 마이너스 IKD가 뭡니까? 오일러 공식 있었잖아요. 그죠? 공업수학 때. 기억나요? 2분의 2 IKD 플러스 2의 마이너스 IKD 하면 그건 코사인이니까 2배의 코사인 KD가 됩니다.
그래서 저게 딱 되고, 그래서 저거를 2배니까 이걸 넘기면 i를, 이렇게 넘기면 i를 위로 올리면 k1분의 8ik 코사인 k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정리가 되고, 다음에 이걸 보면 어떻게 정리가 여러분 잘 봐요 한번. 마이너스 카파 a 플러스 카파 d 되는데 마이너스 ka 다음에 플러스 카파 d 그리고 마이너스 ka 플러스 카파 d 같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ka 카파 a 플러스 카파 d를 밖으로 빼고 그러면 요거 빼기 요거니까 대신에 요거하고 요거를 남기면 ik1a가 되어 있는데 ik1a가 앞에는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ik1이고 뒤에는 플러스 ik1입니다. 그래서 요 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앞에서 2에 마이너스 ikd가 양쪽에 공이 있으니까 2에 마이너스 ikd는 여기도 마이너스 ikd 여기서 마이너스 ikd 여기서 마이너스 ikd 마이너스 ikd가 약분이 되겠죠. 그죠? 좌우배가 약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십지점을 3개만 남고 여기서 이제 요 팩터를 나눠주면서 그래야 되는데 그럼 요 두 개를 묶어서 지금 요렇게 2의 마이너스 ik1a에 1 마이너스 ik1의 제곱 마이너스에 1 플러스 ik1의 카파의 제곱 하면서 엑스포넨셜에 ik1으로 묶어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에 2의 두 번째는 2의 카파 a 마이너스 카파 d 2의 카파 A 마이너스 카파 D가 카파 A 마이너스 카파 D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카파 A 마이너스 카파 D로 묶어주면서 이건 이 IK1이 이제 밖으로 빠져나오고 앞에 1 마이너스 IK1의 카파분의 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IK1의 1 플러스 IK1분의 카파의 제곱 하면 이렇게 식이 정리됩니다. 그죠? 제가 설명한 대로 쭉 정리되겠죠.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요 마이너스 카파 A 플러스 카파 D가 되는데 이에 여기서 마이너스 카파 A 더하기 카파 D는 묶어내면 카파의 D 마이너스 A잖아요. 그죠? D 마이너스 D는 레티스 컨스턴트죠. 레티스 컨스턴트인데 얘는 어떻게 정의됐으냐면 D라는 것은 A하고 B를 더한 게 D입니다. 그죠? 그럼 D에서 B를 빼면 뭡니까? A. D에서 A를 빼면 B잖아요. 그죠? A를 빼면 얘는 뭐냐면 B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그다음부터는 2의 카파 B로 딱, 해버리고 얘는 2의 마이너스 카파 B로 딱 이렇게 편하게 됐죠. 그죠? 딱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얘를 풀어줍니다. 얘를 풀어주면 얘의 제곱, 얘의 제곱, 얘의 제곱, 얘의 제곱은 앞에 개수만, 똑같고, 그리고 얘를 해보면, 얘의 제곱은 이거 제곱, 이거 제곱, 요 두 개 곱했는 거. 이거 제곱, 이거 제곱, 두 개 곱했는 거니까 이거 제곱, 1제곱, ik1분의 카파의 제곱 했는 거 같으니까 이게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돼버리니까 1 마이너스 k1분의 카파의 제곱 하면서 빼줄 때 2의 마이너스 ik1a 마이너스의 2의 ik1a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2의 마이너스 ik1a의 마이너스의 2의 ik1a는 이거는 뭐냐면 마이너스 2i의 사인의 k1a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거를 2i를 마이너스 a를 넘기면 2i분의 2의 ik1a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ik1a가 사인 k1a 이렇게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딱 보니까 결국 묶이면서 이게 이제 1 마이너스 k1분의 카파에 제곱되면서 마이너스 2i의 사인 k1a가 딱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곱을 했는 거. 여기는 마이너스 2 2배의 ik가 되면서 이제 되면서 여기 곱을 하면서 얘는 이제 그 다음에 더해주는 거죠. 이게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더해주는 거니까 이제 2의 마이너스 ik1a하고 2의 ik1a를 두 개를 더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마이너스 2ik1분의 ik1분의 2 카파가 되는데 2로 묶어내고 이제 코사인 k1a 2로 생각해보면 요거는 2분의 2의
IK1A 플러스 2의 마이너스 IK1A는 코사인 KA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IK1A를 해주고 4K의 코사인 K1A가 되거든요. 과정 알겠죠, 여러분? 그죠? 자, 이렇게 하니까 점점 이제 식이 복잡했는데 좀 줄여나가죠, 그죠? 줄여나가서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밑에 걸 보면 이게 마이너스 카파예요. 요거를 이제 마이너스 카파 비율을 보면 똑같은 과정을 거치면 똑같이 이렇게 보면 1-K1 제곱분의 카파 제곱이고 2i 사인 K1A이고 마이너스 i K1분의 4 카파의 코사인 K1A로 굉장히 식이 간단해졌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식이 굉장히 간단해졌죠. 그죠? 간단해졌고 그 다음에 이게 이걸 이제 좀 또 묶어내 보는 거죠. 사인 K1A를 묶어내면 이제 요거를 쭉 이제 묶어내죠. 이렇게 묶어내면 1-K1 제곱분의 카파 제곱 요걸 묶어내고 사인 K1A 묶어내고 2i 묶어내고 하면 보면 2의 카파 B 마이너스의 2의 마이너스 카파 B니까 결국 얘도 사인에 얘를 되는데 얘는 카파 B 마이너스 카파 B니까 얘는 사인 코사인이 아니고 하이퍼볼릭 사인 하이퍼볼릭 코사인이죠. 왜냐면 여러분 하이퍼볼릭 사인 x는 2분의 2의 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죠. 그죠? 이게 사인 x일 때는 2i분의 2의 i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지만 하이퍼볼릭일 때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이퍼볼릭에 대해서 카파 b하고 마이너스 카파 b를 빼줬으니까 결국 이제 하이퍼볼릭 카파 b 2의 카파 b, 이 카파 b가 하이퍼볼릭 카파 b로 가고 여기도 카파 b로 되면서 앞에 개수 마이너스 2i 되니까 2배, 그러니까 2배를 곱을 해주면서 마이너스 4i 하이퍼볼릭 사인에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뒤에 것도 IK1분의 8K가 되면서 코사인 K1A는 그대로 나오고 하이퍼볼릭 얘는 이제 덧셈이거든요. 덧셈이니까 2의 카파 B하고 2의 마이너스 카파 B 더 더하는 거는 하이퍼볼릭 코사인 코시입니다. 코시. 여기 실되니까 이제 좌변과 우변을 비교해보면 좌변 우변을 비교해보면 K1분의 8IK 카파 보면 4 마이너스 4i 이렇게 딱 주어지면 요걸 이제 여기서 8i하고 마이너스 3 2i가 되죠. 그죠? 2분의 1이죠. 2분의 1이고 K1을 이제 위로 올라가면 K1 제곱분의 K1 제곱 마이너스 카파 제곱인데 2K K1의 K1의 제곱 마이너스 카파 제곱 요게 요걸 곱을 해보면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나오는 게 좌변이 이제 코사인 KD에 대해서는 코사인 K1A 하이퍼볼릭 코시 KB 카파 B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카파의 K1의 제곱 마이너스 카파의 제곱 그 다음에 사인과 하이퍼볼릭 사인 이렇게 딱 나옵니다. 이거 풀이가 여러분 제가 말로 했지만 굉장히 복잡했던 아까 쉴딩 이퀘이션하고 바운더리 컨디션하고 그 다음에 트랜스레이션 시메트리 요 규칙적인 걸 세 개를 다 썼는데 여기 딱 나왔잖아요. 그죠? 지금 나온 것에 대해서 과정을 알겠죠? 그죠? 저게 이런 식으로 풀리는 거구나 라는 알고 여러분 수업 자료에는 제가 클릭을 해보면 여기 화살표 있죠? 모를까봐 클릭을 해보면 이거 이제 이걸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이거를 원래 틀린 것도 좀 아까 틀린 게 있었죠, 그죠? 아까 틀린 게 요게 틀렸었죠, 그죠? 네, 이런 거 보면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계산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이 코사인 KD 되는데 코사인 KD 되는데 우리가 이 결정내에서의 힘들게 풀었잖아요, 이렇게 풀었는데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이 안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 상태를 알고 싶은 거죠. 에너지 E가 주어졌을 때 그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바로 스몰 k, 이 k와 에너지가 어떻게 주어지는가의 관계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면 이 k1은 뭐에 의해서 주어지는 값입니까? k1은 방식이 볼래요? k1은 뭐에 의해서 주어지는 값입니까? 전자의 에너지, 전자의 질량에서 정해진 값이죠. 그죠? 전자가 가진 에너지하고 전자의 질량에 의해서 K1이 정해집니다. 하나 딱 정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 카파, K보다 다 정해졌고, 카파는 뭐에 쓰겠습니까? 카파는 전자의 질량, 전자의 에너지, 그 다음에 포텐셜 베리어의 값,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포텐셜 베리어 값하고 다 주어지면 카파가 주어집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전자의 질량과 전자의 에너지와 전자가 갇혀있는 포텐셜 베리어의 높이를 우리가 알면 여기서 우변을 쫙 보면 이 K1A, A는 뭡니까 여러분? A는 전자가 들어있는 통, 원자 사이즈죠. 전자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길이고, 그 다음 B는 뭡니까? 베리어의 두께죠, 그죠? 얘 두께니까 얘도 알고, 얘도 알고, 얘도 알고, 얘도 다 압니다. 얘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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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알고니까 결국 뭐냐면 질량과 베리어 하이트와 에너지와 그리고 요 레티스 컨스턴트와 그리고 전자가 들어있는 그 키를 다 알면 우변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변은 뭘 어떤 값을 정해지겠죠, 그죠? 자, 어떤 값을 정해지는데 여기서 이제 힌트가 나오는데 뭐냐면 어떤 값으로 정해지면 코사인 KD에서 D는 렉스칸 주어졌죠, 그죠? 주어졌는데 그럼 요 카파 K 값은 어떻게 됩니까? 값이 주어집니까? 안 주어집니까? 오른쪽 우변이 어떤 수치로 정해지면 이 K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K 값을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할 수 있죠? 구할 수 있는데 그럼 여기서 보면 에너지와 포텐셜과 질량과 렉티스 컨스턴트를 적절히 주면 그때에 따라서 얘의 값이 다 정해지니까 그때 이 K 값을 알면 결국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전자가 가진 에너지와 전자가 가진 파동 상태를 알 수 있겠구나 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K는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여기서 EIKX로 보면 규칙적인 그런 함수를 가지는데 이 K가 전자가 이렇게 전체 분포하는 이런 식의 그때 웨이브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K를 가진 웨이브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다르게 디로컬라이즈라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흩어져 있는 K가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우변에 보니까 얘가 1보다 작을 때는 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변을 계산해 보니까 1보다 작을 때는 K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K 근이 있죠, 그죠? 근데 만약에 우변이 1보다 커요, 혹은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아요. 절대값이 1보다 바깥이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K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결국 뭐냐면 에너지 E와 V하고 질량과 얘를 잘 조절하면 이 K가 존재하지 않는 에너지를 알 수 있겠죠. 그죠?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 해를 봤을 때. 그 얘기는 뭐냐면 그 K를 가진 이 에너지 상태에서는 이 전자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에너지 D 이론인데 요 우측 값을 에너지를 키워가면서 이제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요 우측 값이 그래프를 보면 이게 여러분 에너지에 대해서 이거 왜 사라졌지? 제가 지운 건 아닌데.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에너지에 대해서, 요 우측값 있죠? 그죠? 우측값을, 에너지를 키워가면서 하면, K1이 커질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카파는 줄어들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K1은 하바제곱분의 EME 루트고, 얘는 하바제곱의 EM V-E니까
줄을 겁니다. 얘를 그래서 에너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이거를 함수로 뭐 매틀랩이나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그죠? A 값 둬줬을 때 그림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래 되거든요. 이래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에너지 문제는 이래 되는데 여기 이제 문제는 1과 마이너스 1이 어디냐면 여기하고 여기 사이입니다. 그래서 1과 마이너스 1 사이가 여기거든요. 그럼 그걸 보면 우변의 값이 에너지에 대해서 대략 그림을 그려보면 지금 이렇게 값이 그려지는데 얘가 코사인 KD와 같다 그러면 얘는 1과 1 사이 1과 그 마이너스 1 사이니까 근을 가지려고 그러면 이 사이에서만 근을 가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근을 가지는 경우가 얘가 여기만 근을 가집니다. 자, 그러다면 보면 에너지를 따지면 허용된 에너지는 여기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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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까지 이래 되겠죠, 그죠? 그럼 요거를 옆으로 보면 에너지가 보면 요 에너지 보면 이 에너지, 이 에너지, 이 에너지, 이 에너지는 허용된 에너지고 각각 K 값이 다 존재합니다. 여기는 K가 다 존재하거든요. 존재하는데 여기 사이는 보면 전자가 에너지를 가질 수가 없는 영역이 됩니다. 없는 영역이 되니까 결국 뭐가 되냐면 전자는 요 영역 내에서만 값을 가지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는 거꾸로 얘기해 보면 이 결정 속에 전자가 들어가 있고 규칙적인 이 포텐셜 내력이 있을 때 그때 전자 가지는 그런 에너지는 여기 띄엄띄엄된 값을 가지게 되고 이 사이 값은 얘는 가질 수 없다. 얘를 이제 에너지 분지대라고 합니다. 에너지 분지대. 그래서 이 사이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밴드계 내 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밴드계. 그렇죠. 최외가 전자와 또 밸런스 밴드, 컨덕션 밸런스 밴드와 컨덕션 밴드 이런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계산했는 거를 정리를 해보면 고체 결정 속에 전자가 들어가 있을 때에는 띄엄띄엄한 에너지 준위를 가진다. 허용된 에너지 준위를 가진다. 라는 거를 제가 설명을 이 크로니 페니 모델로 계산을 해본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계산해 본 거 보니까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복잡한 식을 굳이 저렇게 끄집어낸 것도 좀 그렇고 이 관계가 굉장히 되니까 에너지 밴드가 왜 생기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요 식에서 제가 이거를 왜 쓴 거를 이렇게 표시했냐면 이거를 다 하다 보면 자꾸 헷갈려요. 카파 A 플러스 마이너스 카파가 분반하기 때문에 전체 큰 그림 하에서 제가 이렇게 보여준 거거든요. 동영상 한번 더 보고 그렇게 여러분. 물론 유도하는 거는 시험에 내지 않고 이런 의미에 대해서 제가 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 식이 되게 중요한 결정 내에서의 전자는 이런 식을 따라가면서 에너지 밴드가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 시간에 끝나고 나서 드는 생각은 에너지 밴드는 왜 생긴다. 결정적인 규칙적인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가 규칙성을 가지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허용되지 않는 에너지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링크를 한번 들어가 보면 우리 교재로 삼고 있는 이런 보면 이런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걸 딱 놓으셔서 이런 포텐셜 배열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옆에 A가 0.15 나노메타 1.5 옹스트롬, B가 1 옹스트롬, 그리고 요 V1, 요 밑에가 0 일렉트론 볼트고, 그다음 위에가 5 일렉트론 볼트일 때, 질량, 이펙트 매스가 9.11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보면, 여러분 제가 그림을 살짝 보면, 한 값에 대해서 K가 여러 개 나오는 거를 제가 설명을 했는데, 요 값을 보면, 한 K가 여러 개 에너지 준하죠, 그죠? 여기도 만나고, 여기도 만나고, 여기도 만나고, 여기도 만나고. 그러니까 결국 어느 K에 대해서 여러 에너지 상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요 그림을 다 그려보면 어떤 한 K에 대해서 에너지가 여러 개 있는 거를 그려보면 바로 이런 거거든요. 한 K에 대해서 요 근을 거꾸로 그린 겁니다. 근을 그리고 여기도 근이 있고 그 다음도 있고 했는데 각 K마다 만나는 그 점을 다 그려놓은 게 바로 에너지 밴드 이론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따라가고 요거는 우리가 프리를 그릴 때는 2n분의 하바제곱 K제곱을 따라가기 때문에 K제곱에 비례하는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되고 얘는 전체적으로 공률이 K제곱 따라가는데 요거는 이제 그림을 우리 그려보고 그래서 이게 에너지 밴드 여기는 이제 이 3으로 표현된 여기 보면 이 사이가 같은 K인데 이 위에 에너지와 밑에 에너지가 불연속이죠. 그죠? 불연속이니까 여기는 에너지를 가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이제 여기를 딱 해놓은 겁니다. 보면 이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에너지 한번 낮춰볼까요? 한번 5 일렉트론볼 되는데 얘를 한 3으로 해볼게요. 한번 3으로 하고 calculate 밴드 스트럭처 점점점 줄어들죠. 이 갭이 그죠? 3 2 하면 점 줄어들죠. 1 보면 여기가 붙잖아요. 그죠? 여기 붙는다는 얘기는 여기 에너지 갭이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포텐셜 요 베리 하이트가 없어진다는 얘기인데 얘를 제가 좀 키워보니까 이거를 1 5로 해볼게요. 한번 5로 또 커지고 6 7 8 커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에너지 밴드 갭이라는 게 이 결정 구조에서 개선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도 짜서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아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른 방식으로 계산했는 게 이제 이분이 이제 우리 교재를 삼고 있는 이분의 유도 방식인데 제가 좀 다른 방식으로 제가 유도한 방식이 좀 더 쉬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유도한 방식대로 한번 눈을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에너지 밴드라는 걸 들어봤었죠, 예전에, 그죠? 물성전자에서 에너지 밴드가 들어봤었죠, 그죠? 근데 어떻게 나왔는지는 오늘 간략한 계산을 통해서 좀 느낀 거 없어요, 여러분? 아, 저렇게 계산되는 거구나 라는 거 알겠죠, 그죠? 그래 컴퓨터 딱 보니까 에너지 밴드 팍팍 생기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1분만 쉴까요, 여러분? 1분만 기지개 켜고 질문 있으면 얘기하고